마피아 패밀리 이런 비판받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신임 선관위원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여야간 공방이 붙었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의 현안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있냐라는 걸 되묻고 싶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승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섞어찌개로 물타기를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하면 민주당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무수하게 벌어진 각종 특혜 채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대단히 그 위험한 발언 이런 말씀도 조심해야 되는데 마치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는 그걸 어떠한 근거와 주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지금 이게 본질을 이제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 자체를 온통 부정부패의 원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나 또 총체적 난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제가 선관위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너무 비호예요? 민주당이 지금 선관위를 비호하는 거냐 이런 논란인데 아니 근데 신정원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관위를 보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부를 수 없다. 총체적 난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 현장에 있으면 저 이상의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스럽지 않아요. 민주당이 어떤 문제가 되면 뭐 특검하자, 뭐 고발하겠다, 뭐 다 여러 가지 강수를 두지 않습니까? 왜 선관위 앞에서는 그렇게 작아지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조국 사태를 보면서 약간 본인들이 찔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조국 전 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죄가 있었죠. 그렇지만 5년 넘게 누릴 거 누리고 다 누리다가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근데 당당해요, 본인은. 조국의 함성이라는 책까지 쓰고서 본인은 굉장히 핍박받고 있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뭐냐? 첫 번째, 병역 비리, 입시 비리, 채용 비리 이겁니다. 예.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노력한 게 부정당하는 거야. 나의 인생과 삶에 나의 노력이 헛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족 회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채용이 있을 때마다 매번 한 번도 예외 없이 있었고 아니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했지만 예. 사건 기자하면서 이렇게 속된 말로 문제가 있는 집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원이 직무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인가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재량일 수 있는데 지금의 헌재가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이 선관위를 비호 이상으로 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 선관위를 왜 총체적 난국이라고 부르지 못하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어제 서면으로 사과문 낸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직접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 여야 간 충돌이 있었답니다. 만나보시죠. 후보자에 대한 검증 부분도 좋겠지만은 많은 국민들께서 선관위의 현대판 엄서제도 채용 비리에 대해서 밝혀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회의에 유감스럽게도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나 또 김용빈 사무총장이 지금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출석을 담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는 민주당에서 요청한 긴급 현안 질의만 그렇게 따박따박 그 정시에 열어주시지 마시고 형평성을 맞춰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임위 현안 질의에서 한 번도 출석한 바가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부르지 않겠다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홍기도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저는 그만하세요. 2시에 지금 예정돼 있다니까요.
2시에 자, 씨가 뭐야? 이광희 씨가 뭐야? 이광희 의원이 이광희는 뭐야? 이광희 씨! 이광희 씨가 뭐야? 사과하세요! 사과해! 참. 이 위원장님. 아니 근데 선관위 문제만큼은요. 좀 그러니까 민주당도 선관위 좀 나와가지고 얘기하라. 뭐 이렇게 좀 얘기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선관위 채용 비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수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선관위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독립기관, 헌법기관으로 놔둔 거고,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를 받는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그 선관위를 감찰은 못하도록 해놓은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 선관위든 국회든 뭐 법원을 감찰할 수 없는 것처럼 독립기관으로 놔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채용 비리가 나타났다면 왜 이제 내부적으로 자정 능력은 없다고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국회든 외부 아니면 뭐 법원이나 사법기관이든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질의에는 전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그 특혜 채용의 당사자죠.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차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작년 10월 7일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박찬진 증인한 아빠 찬수 아니라고 그랬어요.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송봉섭 증인 특혜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했습니까? 제가 박찬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예. 지금 따님 어디 계십니까? 중앙위원회 사무처에 보직 배제된 채 발령되어 있습니다. 지금 따님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인의 의사 송봉섭 증인 인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채용 청탁을 했어요. 따님 사직서 내게 해줄 겁니까? 제가 결정한 문제는 본인 의사죠. 채용할 때는 아빠 찬스 쓰고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드러나니까 일시적으로 직무 배제시켰다가 잠잠해지니까 직무 복귀시키고 또 어제 시끄러우니까 또 배제시키고 오늘 와서 배제시켰다고 합니다. 사퇴시키겠냐 그러니까 내 의사가 아니고 따님 의사라고 그러시죠. 그런 선관위를 국민이 누가 믿겠습니까? 내 딸 아들 사퇴는 본인들만 할 수 있다. 어떻게 들리세요? 일단 뭐 굉장히 비겁한 변명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아마 본인들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지원할 때도 보면 아마 부모 찬스가 없었으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보다는 굉장히 승진도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두 분이 나오셔서 하는 상황을 보니까 결국 버텨보자는 거거든요. 일단 버티면 어느 정도 지금 이 어지러운 상황이 좀 지나고 나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게 결국 민주당에서 결국 좀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선거관리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 내부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인사행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인사행정에 있어서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발견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구분해서 얼마든지 제도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어떤 선관위 감사기라기보다 저는 선관위 눈치보기라고 보이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 3월 26일 날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는 이제 선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관위 눈치를 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그럼 조기 대선에서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선관위의 어떤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